네, 부산 경남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안녕하셨습니까? KNN 시사만사 송준호입니다. 3.1 만세운동 100주년을 맞은 올해 갑작스러운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조치로 온 나라가 들끓고 있습니다. 100년이 지난 오늘 어쩌면 일본은 우리에게 너희가 과연 제대로 독립했는가? 라고 묻는 듯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참에 우리도 제대로 된 경제적 독립, 자강의 힘을 키웠는가 또는 키우고 있는가를 자문해 볼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오늘 시사만사는 한일 경색 국면 속의 지역경제 그리고 꼬인 실타래 같은 우리 전국도 함께 살펴봅니다. 먼저 첫 순서 PK 정치 토크로 문을 열겠습니다. 막말과 혐오, 극단과 결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막말과 혐오, 극단은 공존의 가치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공공의 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정권이 절대 권력 완성을 위해서 민주주의를 악용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코노미스트즈가 말한 신독재의 현상과 같습니다. 네, 오늘 PK 정치 토크는 부산 사상이 이 지역구시죠. 예, 장재원 한국당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기껏해야 이제 보름 남짓인데요. 국회가 문을 열었는데 추경도 있고요. 정말 많은 법안도 지금 산적해 있고 이거 처리가 가능합니까? 그럼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작년에도 추경이 아마 2주 정도에 말로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네네. 민주당이 자유한국당 말만 잘 들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어떤 말을 잘 들어야 되는가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목선 문제도 네. 우리 국민들이 의혹의 증폭을 더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국방부 발표가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그거 이번에 털고 갈 수 있도록 국정조사 합의해 주시고요. 네네. 목선 국정조사를 받고 이 추경을 같이 처리해 주는 걸로 서로 협의를 할 부분은 없는가요? 그러니까 자꾸만 뭐 예산 추경이라든지 예산하고 추경. 국조하고 어떻게 관련이 있어갖고 이거하고 서로 바꿔치기 합니까? 민주당이 늘 그러지 않습니까? 네. 선거제도하고 지금 공수처하고 어떻게 그걸 바꿔치기 합니까? 이런 식의 딜은 맞지가 않고요. 아니 그렇게 또 팽팽히 맞서다 보면 또 이번 또 이거 이 임시회도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아니, 있어서 넘어가지 않고 민심만 바라보고 네. 가면 됩니다. 국회의원은 국회 안에서 싸워야 된다는 입장은 확고하시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결론은 나지 않겠는가? 날 겁니다. 예, 싶습니다. 이게 또 정개특위, 사개특위 문제도 이번에 걸려 있습니다. 한국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번에 전국을 찌르는 신의 한 수를 둔 겁니다. 공수처법하고 네. 선거제도라는 그렇습니다. 서로 말도 안 되는 것을 정략으로 엮어놨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정의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고 민주당이 사개특위 위원장을 맡아가지고 공수처법과 선거제도를 네. 법사위까지 동시에 빼내야 네. 본회의에 동시에 서로 간에 믿지도 못해요. 그래서 서로 간에 공수처법과 선거제도를 같이 올려서 같이 통과시키는 걸로 정략으로 묶어져 있거든요. 네. 그런데 한쪽을 저희들이 사개특위를 맡든 정개특위를 맡든 한쪽을 맡아서 네. 분명하게 상임위에서의 180일, 법사위에서 90일 네. 이것을 현미경으로 네. 축조 심사를 열심히 하게 되면 내년에 이것을 본회의에 상정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다면 선거법이 과연 내년에 네. 상정시켜가지고 4월 15일 총선 때 가능할까? 검경 수사권 조정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민주당과 또 우리 한국당이 교집합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을까요? 간략하게 이야기해. 경찰의 비대화를 또 어떻게 막을 것이냐. 네. 또 검찰이 가지고 있는 현재 인프라를 네.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등등의 어떤 그 고민들이 있거든요. 네. 수사 종결권 부분이라든지 네.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어디까지 보장할 것이냐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조금 이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또 계속 지켜봐야 될 그렇습니다.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당장 다음 주 월요일 날 큰일이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지금 장 의원께서 지금 칼을 들고 들어가셔야 되는 상황이신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6분이 들어가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한국당에서. 네, 지금 어떻게 검증하실 생각이십니까? 첫째는 뭐에 포인트를 두실 첫째는 생각이신가요?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관련된 윤석열 현재 후보자가 그 사법개혁에 대한 어떠한 입장도 낸 적이 없습니다. 그게 가장 네. 궁금하고요. 아하, 네. 두 번째는 이분으로 대표되는 적폐수사. 네. 과연 그것이 정당성이 있었고 제대로 된 수사였느냐. 네. 그다음에는 개인 신상에 관련된 부분이죠. 그런 세 가지 관련돼 가지고 집중적으로 질문할 텐데
제가 국정감사 때 작년에 윤석열 그 당시 중앙지검장한테 네. 장모의 네. 사기 사건 연루설 그것이 윤석열 지검장이 뒤에 있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버럭 화를 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윤석열 네. 지검장이 아니 증인이 네. 국정감사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화내는 거 처음 봤어요. 근데 어쨌든 그 부분도 장모가 그 사건에 연루된 부분들은 인정이 되는데 네. 다만 그것이 윤석열 당시 지검장이 배후에 있었느냐 그 고리를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 고리를 제가 남은 시간 동안 풀면 그것이 청문회 자료가 될 것이고 네. 그걸 못 풀면은 사실상 이제 어떻게 보면 국감에서 네. 화제만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제가 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네. 지금 그 현미경 검증을 하고 있는 열심히 그런 조사하고 상황입니다. 계시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민주당은 윤석열 후보자에게 대해서 양날의 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날이 있는 칼이라고 보시는 저는 건가요? 아니면 궁극적으로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을 수용을 해서는 안 됐다. 첫째는 이분이 본인은 정치적 중립을 가지고 수사를 하겠다. 그리고 또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국민적 눈높이에서는 정치적 중립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한쪽 진영의 분노를 일으키는 수사들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다음에 적폐 수사가 지금 법원에서 재판 중에 있습니다. 그 재판의 결과가 나와서 과연 적폐 수사의 정당성이 있었느냐라는 게 확인된 다음에 검찰총장이 오를 수 있다는 것이고 보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이 정권 들어와서 2년 만에 네. 초고속으로 중앙지검장도 사실상 검사장이 되자마자 중앙지검장이 됐고 또 윤석열 지검장을 임명하기 위해서 중앙지검장을 고검장급이었는 지검장을 낮춰서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고검장도 거치지 않고 검찰총장이 됐거든요. 사실은 청와대에 가장 은혜를 입은 분입니다. 그렇다면 청와대의 입장과 네. 과연 만약에 배치가 됐을 때 그런 것들을 정말 윤석열 지검장이 말했듯이 조직을 위해서 네.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네. 국민적 의문이 될 수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네. 이번에는 자신이 양보를 하고 다음에 모든 적폐 수사가 끝나고 그 정당성 확보가 됐을 때 오르는 것이 맞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하는데 네. 민주당이 양날의 칼이다. 난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공정하다는 뜻이겠죠. 공정하시겠죠? 네. 하기를 기대합니다. 어제 우리 나경원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국회 연설에서 문재인 정부가 신독제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고요. 또 이틀 전에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공존이라는 단어를 25번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와는 또 별개로 지금 국회 선진화법 관련해서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이 다수가 지금 고소고발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처리할 생각은 없어 보이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요, 저는 네. 정치적인 행위는 정치에서 풀어야 되는데 네. 모든 거를 검찰에 갖고 와요. 그럼 검찰이 정치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게 경계를 해야 되는 것인데 다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맡고 있는 정계특위에서는 어떠한 선진화법 위반이 없었습니다. 국회법 165조, 네. 166조를 보면 회의장 가로치고 본회의장, 상임위장, 소위원회의장 가로 닫고 네, 네. 여기에서 폭력을 수반한 의사진행 방해를 네.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규정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계특위 회의장에서는 네. 항의를 하고 이거를 간사회의를 더 하자라고 얘기한 네. 거지 어떠한 폭력이 수반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보시는 그 폭력이 수반된 장소는 네. 의안가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가지고 네. 접수를 하는 의안가이기 때문에 회의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선진화법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네. 최소한 저희 정계특위 위원들은 그리고 정계특위 앞에서 항의했던 우리 의원들은 네. 선진화법 위반한 게 없습니다. 폭력을 수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165조, 166조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마치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모두 다 선진화법에 위반이 된 것처럼 그렇게 몰아가서 이렇게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과연 자유한국당을 제1야당으로서 국정의 파트너로 생각하는 분들인지 저는 좀 의아스럽습니다. 뭐 공교로운지 아니면 너무 많이 고소고발이 돼 있어서 그건 모르겠지만 지금 사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에 그 검증에 나선 한국당 의원 6분이 다 지금 고발이 돼 있는 상태라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이렇게 되면
계속 뭐 경찰에서 소환을 하고 할 텐데 한국당 입장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저희 한국당 입장은 잘 모르겠고요. 네. 의원들마다 이제 출석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출석 본인의 또 소신에 따라서 네. 출석 안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지금 국회가 지금 방금 열린 네. 지금 국회가 2달 동안 막혀 있다가 지금 국회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 경찰이 이렇게 소환장을 던진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정도 일을 가지고 정치권에서 서로 풀 수 있는 문제를 경찰에서 이렇게 소환을 하고 네. 국회가 열려 있는 상황에서 오라 이렇게 하는 것도 과연 경찰이 잘하고 있는 건지 네.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장 의원께서도 지금 이름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장 의원께서 저는 어떤 소환장도 받아본 적 없고요. 네. 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국회법 선진화법 위반한 적이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국회가 공천 상황일 때 조건 없이 들어가자. 예, 지금 뭐 한국당은 이미지 정치만 한다. 또 이런 비판도 하셨고요. 참 이야기 많이 들으셨다 싶은데요. 예, 울고 싶다. 또 이런 이야기도 하셨어요. 예. 울고 싶었습니다. 아무래도 저 페이스북에 올린 걸 이제 저도 봤습니다. 한국당 어떻게 보면 한국당에 있는 다른 동료들이 봤을 때는 좀 껄끄러운 이야기 하신 거 아닌가? 예. 제가 민심과 동떨어진 얘기를 했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네. 소신발은 좋은데 눈총은 좀 안 근데 받으셨습니까? 이제 저도 당직을 대변인도 했었고 사개특위 간사, 정개특위 간사, 예결위 간사 네. 많은 당직과 국회직을 했지만 그때 당직을 맡다 보면 이 당론, 그러니까 지지층의 민심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평의원으로 내려와서 지역 주민들 많이 만나보면 우리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도층의 국민들을 많이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얘기를 당직자나 지도부에 분명한 어조로 전달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이 소위 말하는 소장파라는 개혁 세력들이 늘 지도부를 견제하고 지도부에 쓴소리를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외연 확장을 통해서 자유한국당이 커오지 않았습니까? 네. 또 자유한국당은 이념적 포괄 정당입니다. 네. 개혁적 보수 세력이 있냐고 하면 정통 보수 세력이 있고 조금 우촉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가지고 네. 선거 때는 또 개혁 보수 진영에 있는 분들을 앞장세워서 네. 외연 확장을 해서 선거를 승리해 온 것이 새누리당까지의 우리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목소리들이 많이 줄어든 게 안타깝고요. 다만 그러한 지도부에 대한 쓴소리가 권력 투쟁으로까지 가서는 안 된다. 네. 우리 그동안 새누리당이 친이 친박 나눠서 당내의 건전한 쓴소리가 권력 투쟁의 모습으로 보여졌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조건 없는 국회에 들어가야 된다. 정말 엉덩이 춤 이거 국민들이 볼 때 창피한 일 아니냐, 울고 싶다. 이 얘기가 저 개인의 자리나 권력 욕심 때문에 한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장 뭐 총선이 지금 10개월 안쪽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자유한국당 부산시당위원장도 제대로 못 정하는 모습 실망스럽게 보는 분들도 많았는데요. 유재중 지금 삼선 유재중 의원이 선출되셨죠. 선출된 게 아니고요. 내정되셨죠. 그러니까 우리 국회의원들이 합의가 된 거죠. 네네. 네, 내정되셨죠. 운영위원회를 거쳐야죠. 네, 내정되셨는데 지금 당초에는 장재현 의원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저는 왜 삼선 의원이 갑자기 아니요 되신 거죠? 일관성 있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자 시당위원장이라는 자리를 가지고 의원들끼리 이전 투구해서는 절대 안 된다. 네. 합의를 해서 가야 된다. 두 번째는 선수 다음에는 나이다. 그래서 저 선수의 제 나이가 만약에 제게 그 직책이 주어진다 그러면 네. 정말 성실하게 임해서 우리 자유한국당 부산 지역의 승리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다만 선배 중에 누가 맡을 분이 있고 또 같은 선수 중에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이 맡으실 분이 있다면 네. 저는 100% 동의하겠다고 했는데 어저께 유재중 의원님께서 참 그 어려운 직책을 맡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박수로 저는 동의를 했습니다. 예전에 저의 일관된 저의 입장이었습니다. 예전에 시당위원장 한번 하셨던 분 아닙니까? 시당위원장 한 분이 또 하면 안 됩니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네. 중량감 있는 삼선이 총선을 지휘한다는 거는 저는 그것도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장재현 의원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진 일부 친박 의원 쪽에서 장 의원이 시당위원장을 막는 것을 막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시당위원장 정도의 자리를 가지고 네. 그걸 가지고 일부 친박이 저를 비토를 했다. 제가 시당위원장을 맡아가지고 어떤 권한을 행사하고 네. 또 어떤 권력이 있겠습니까? 그 자리가. 너무 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심부름
글쎄, 제가 네. 사실은 중앙당에서 너무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네. 생각해보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당은 정말 많은 카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남북 화해 무도의 북미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도 또 총선을 앞두고 열릴 수도 있는 문제고요. 네, 그럼 뭐 좋은 일이긴 합니다만은, 예, 또 우리 지역에서는 신공항 카드도 여당이 가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야당이 가질 수 있는 카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야당이 어려운 거죠. 여당은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떠한 이벤트 또 어떠한 정책으로 총선 앞두고 네. 총선용 그런 이벤트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국민들이 가장 다음 총선의 심판의 기준이 뭘까? 네. 결국은 민생과 경제 문제 아니겠느냐. 네. 거기에 우리 자유한국당이 분명하게 경제와 민생에 유능한 네. 정당, 또 대안을 얘기할 수 있는 정당이라고 하면 저는 이 민생 파탄의 책임을 물어서 자유한국당에게 네. 지지해 주다고 보는데 그게 가장 큰 저희들의 무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경제 민생의 전공법으로 가시겠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역구 이야기 좀 해봐야겠는데요. 얼마 전에 사상구에 큰 선물이 있었습니다. 네, 뭐 아직 MOU 단계이긴 하지만요. 수건 사업이던 부산 구치소의 강서구 이전 문제가 첫 단추를 끼었다고 해야 될까요? 이번 합의 어떻게 이루어지게 된 겁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이제 제가 법사위에 들어가서 이 구치소가 우리 지역구 내의 문제, 지역구에서 뭐 민원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빼야 된다 이런 논리가 아니고 네. 이것을 옮기지 않으면 안 될 이유를 찾은 겁니다. 이 문제 해결하러 법사위 들어가셨다는 그렇습니다.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예. 네. 헌법재판소에서 재소자 1인당 네. 0.78평은 줘야 된다. 그런데 재소자들이 현재 4인실에 6명이 들어가 있고 6인실에 9명이 들어가 있는 0.33평을 밖에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람에 대한 인격에 대한 침해고 위헌이다라는 위헌 판결을 했어요. 네. 그 위헌 판결 다음에 부산지방법원에서 재소자들이 내가 이러한 위헌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각각 2명이 150만 원씩 그렇습니다. 보상을 받은 네네. 그 결론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사람이 먼저인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냐. 네. 헌법재판소에서는 2년에서 5년 내에 이것을 이전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정감사 때 법무장관을 이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지키지 않는 법무부가 네. 법치를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몰아붙여서 공개석상에서 법무장관이 옮기겠습니다 답변이 나왔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오거돈 시장님의 결단 아니겠습니까? 네. 오거돈 시장님과 제가 이 부산 전체에 대해서 깊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는 예결위 간사를 제가 역임을 한 작년 12월입니다. 그랬겠습니다. 사실상 여야를 통틀어서 부산 의원이 유일하게 제가 예결위 소위에 들어갔고 마지막 예산 470조를 결정하는 소소위에 3명 들어가는데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오 시장님이 부산 전체 발전에 대한 예산 확보를 요청을 하셨고 저는 그 요청을 수용하고 당력을 결집해서 저희 자유한국당 결집해서 부산 발전에서 노력하겠다. 다만 저의 합리적인 부탁은 좀 들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구치소 이전 문제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오거돈 시장님도 전적으로 동의를 했고 네. 자신이 올 상반기 중에 구치소 이전을 확정을 짓겠다라는 약속을 받은 그래서 이런 그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른 법무부의 네. 결정 그리고 부산 전체 발전 사실은 이 부산구치소가 사상의 문제가 아니고 네. 서부산 전체 발전과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오거돈 시장님과의 네. 협치 사실 여야를 띄우는 협치 이런 게 결과물로 이번에 성과를 거둔 것이 돼서 참 감사하고 네. 이것의 완수를 위해서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년을 배는 사업이다 보니까는 말씀이 본물 터지듯이 아시겠지만 송준우 기자님 옛날에 우리 그 19대 국회 때 네. 강서로 구치소가 옮겨지기로 결정된 거에 대해서 이것이 백주화된 거에 대해서 리포트 또 하셨더라고요. 아, 예, 그걸 기억하고 계십니까? 자, 그럼 말 나온 김에 그 부분도 여쭤봐야 되겠는데 사실 그 강서 지역은 또 같은 당 김도읍 의원의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또 이분께서 지금 법사위 간사 맡고 계시고요. 결국은 김도읍 의원 지금 반대하고 계신데 이 문제가 가장 꼬여있는 매듭인 것 같은데 이 매듭은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어쨌든 부산시에서는 강서구에 대해서 역차별적으로 발전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강서 주민들의 문제고 네. 강서 주민들이 부산 전체의 발전과 또 강서 지역의 역차별적 네. 지원과 혜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부터는 정치력이죠. 정치력을 통해서 잘 풀어야 네.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국비를 이게 1조 정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전을 네, 하는데 큰 사업이죠. 국비를 어떻게 많이 확보하느냐. 네. 국비를 많이 확보했을 때는 구치소 주변에 많은 그동안 고통을 받던 지역 주민들이 공익적 개발을 통해서 그들이 이익을 가져갈 네. 것이고 국비를 많이 확보를 못하면 또 일반 건설사나 기업들의 이익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의 역할은 네. 강서 주민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예산 확보, 네. 또 지역의 그 이전에 대한 네. 국비 확보 이런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정치력을 발휘해 보겠습니다. 예, 이 꼬인 매듭을 푸는 것도 역시 정치인 정치입니다.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바쁜 시간 내서 초대 응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